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맡은 교사들에게 해당 학년의 한 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년 초에 IQ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슬며시 알려주었다. 학년 말의 결과를 조사해 보니 예상대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매우 좋아졌으며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은 학년 초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교사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자기도 모르게 특별 대우했다. 그들은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를 했고 이러한 기대가 자기 충족 예언이 된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목표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의해 주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외가 쪽에 치과 의사가 7명이나 있는 내 처남이 치과 의사가 된 게 특별한 일일까? 마약을 복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성이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여성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숙해지면 더욱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휘둘려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와튼스쿨의 마케팅 교수 조나 버거는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때 그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당신의 욕망은 대개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한 연구에서도 담배 광고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흡연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누가 친구가 되는지에도 적용된다.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는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말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깨어있는 마음은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실행 심리학자 마셜 골드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트리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의 행동과 욕망, 정체성, 관심을 지배하도록 설계됐다. 그런 외부 환경이 당신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외부 환경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에 자신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 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림없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라.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라. 그것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수록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기 다음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깨어 있음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동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주변 환경에서 그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깨어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선택적 주의로 이미 주변에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투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가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높은 실행력을 요구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투지를 더 쉽게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 모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성들을 빠르게 배운다.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다.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예전부터 도움이 된 멘토나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멘토나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언제나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각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더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래나 경제적 목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건 당연히 생긴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변혁적 관계의 목적이자 방식은 변화다. 베품과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거래적 관계로는 지금 이 지점까지만 올 수 있었다.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더 멀리 갈 수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